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용 원장입니다. 복장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앞선 영상 촬영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냉장고 고장이 났어요. 냉장고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하여튼 되게 복잡한 냉장고였어요. 고가에 큰맘 먹고 산 냉장고였는데 5년도 안 돼서 고장 났는데 계속 수리했는데도 결국 안 돼서 이제 교환해서 이제 새 제품을 받았는데 그 반값 하는 냉장고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저희 집에서 그 집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수리 기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냉장고의 본질에 충실해야지, 냉장고에 이것저것 냉장고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은 기타 기능, 뭐 정수기 기능이라든지 무슨 화면 스크린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잡다하게 넣게 되면 냉장고 본연의 기능에서 고장이 자꾸 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든지 본질에 충실한 물건이 오래가고 튼튼하고 성능이 좋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바가 컸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고위직 승진 인터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없는데 이 영상을 올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예정이 없던 촬영을 하게 돼서 복장이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위직 승진은 뭐 경찰 또는 공무원, 그 다음에 공기업인데 공기업이 특히 조금 더 많죠. 공무원 쪽 또는 교육직 공무원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 시험 형태가 다양해요. 고위직이라 하면 뭐 4급에서 3급, 그 다음에 5급. 근데 좀 달라요. 이 승진 인터뷰 시험이 있는 곳이 그 직급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곳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못 하겠어요. 워낙 다양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소개를 받거나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조사를 해서 서치를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시면 이제 본인이 어느 직렬에 무슨 직급으로 승진 시험을 하는데 승진 시험의 유형이 이러이러한데 코칭을 받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서 제가 뭐 획일화되게 설명을 못 해드리겠는데 뭐 제일 대표적인 거 이런 거예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 내 문제점이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브레이밍 스토밍을 통해서 맞아요? 제가 영어에 약해서 맞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난상 토론을 통해서 맞나? 난상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회의를 내가 주관해야 된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황 설정을 주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한번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번 얘기해 보라 이런 식으로 뭐 다 비슷비슷한 유형들로 뭐 하여튼 다 다양해요. 다양한데 오늘 영상은 뭐냐면 본질에 충실하자. 그래서 고위직으로 승진하게 되면 내가 해당 조직체 내에서 간부직 그리고 관리직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의 역할과 의미는 과연 뭘까?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코칭할 때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는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 가족들 말고는. 근데 이제 제가 제대한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실제 훈련이 아주 많은 부대를 넣었어요. 진짜 그 타 부대에서 일반 병들이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한 부대가 잘 없을 거예요. 제 앞에 그 병장으로 제대했던, 그러니까 제가 앞에 갔을 때 말년 병장이었던 그 친구는 제가 군대를 늦게 갔어요. 그 친구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었는데 그 친구 말로는 본인이 공식 실제 그 야전 훈련을 실사격이 포함된 야전 훈련을 22회 뛰었다더라고요. 23회인가? 저도 비슷하게 뛰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부족한데 그렇게 하려면 일반 병사가 저희 때는 이제 3년은 채 안 됐긴 했는데 근데 그 기간 동안 그 훈련을 하려면 거의 훈련 나갔다 쉬었다 훈련 나갔다 이런 걸 반복해야 돼요. 그런 부대를 나왔어요. 제가 나왔는데 일반 병이었어요. 병이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이제 팀 단위로 움직여요. 그래서 5개의 팀이 한 소대예요. 한 소대인데 다른 팀의 막내예요. 이놈이. 근데 이 친구가 밖에서 이제 좀 주먹질 하던 뭐 그렇게 하던 경력이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되게 아이는 그 성격이 좋았어요. 이 친구가 성격도 좋았고 그리고 저하고는 되게 또 좀 친해져 가지고
진짜 형처럼 많이 따랐어요. 제가 또 나이가 제일 많은 축이었기 때문에, 제일 많았죠, 소대에서. 지금 잘 따랐고, 저도 잘 챙겨줬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 친구가 갑자기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빨리 휴가를 가야 된다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소속된 팀장이라 합시다. 그 팀장이 이제 소대장님한테 얘기하고, 소대장님이 뭐 이렇게 보고 체계를 얻겠죠. 뭐 부소대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장갑차가 주 이동 수단이니까, 부사관이 2명이었고, 장교가 1명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보고 체계로, 간부진들한테 보고 체계로 올라갔죠. 올라가서 바로 휴가를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놈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여자친구가 이제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휴가를 나갔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설득이 잘 안 되니까 이 여자친구를 강제로 납치했는데,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저희는 이제 전해 들은 얘기로는 차량을 훔쳤나 봐요. 훔친 건지 아니면 자기 지인이 찬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차량을 훔쳐서, 원래 군인은, 일반 병사들은 그 민간인 차량 운전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강제로 태워가지고는 이제 도주국을 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왔어요. 부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차량을 운전한 것도 문제인데, 하여튼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차량을 훔쳤다, 그 다음에 여자친구를 납치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사건이 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건, 저희 부대가 이제 워낙 야전 실제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아요. 훈련하다 다치고 죽는 인원도 많고 그랬는데, 그게 그쯤에서 사건이 계속 터졌어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이놈이 잘못 들어왔는데, 지금 진짜 말만 하면 아는 기업의 아들내미가, 근데 그때 그 기업은 그렇게 큰 대기업까지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 저기 부대로, 여단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있는 집 자식들은 뭐 안 오죠. 너무 힘든데 어떻게 와요. 근데 왔는데 탈행을 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놈이 못 버텨가지고. 그래 난리가, 하여튼 뭐 얘기하자면 길고, 그러니까 난리가,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막 벌어져가지고 부대 분위기가 아주 흉흉할 때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와, 이제 위에 간부진들, 왜냐하면 휴가 보낼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휴가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확인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냥 말만 믿고 보내준 거예요. 그게 간부진들이, 직업 군인들이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직업 군인들 되게 싫어했어요. 그 사건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그래서 와, 우리 뭐 부소대장님 못 짜지, 뭐 중대장님, 소대장님 못 짜노, 막 부대 해체되는, 뭐 부대 막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헌병 수사관들이 나오더니 뭐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우리 소대원들 막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대 내 폭행이 있어서 없어서 이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 뭐 멍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막 글을 받기 시작하죠. 실사격 훈련이 워낙 많은 부대다 보니까 사격할 때는, 실사격할 때는 이렇게 가혹행위나 이제 때리는 게 허용이 돼요, 사실은. 거기 안에서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이동하면서 실사격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구타가 없다면 거짓말이고 있었는데, 딱 희생양이 지목이 된 거예요. 희생이 지목되면서 제가 이제 다른 루트로 알아보니까, 처음에 이제 왜 거짓말을 하고 휴가를 나갔냐, 그리고 그렇게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은 것 때문에 분개해서 여자친구를 납치하다시피 해서 차를 타고 도주를 벌였냐, 그래서 그 친구가 징계되는 건데, 이게 지금 간부들이 엮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소대 내에서 너무 많이 때려서 폭력에 견디다 못해서, 갈굼에 견디다 못해서 이 친구가 탈영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병장 2명, 상병 2명, 희생양 딱 만드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병장이 저도 포함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중대장이 불러가지고는 협박 아닌 협박 비슷하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 육군 교도소 갈 수도 있다. 지금 사건이 너무 커졌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그 고시 준비할 때니까, 끝나고 고시 준비했구나. 고시 준비. 어쨌든. 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모르느냐, 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왜곡하기 시작하느냐,
나는 내가 바깥에 있는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거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 나는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니고 나는 그 친구를 정말 형처럼 많이 따랐고 내가 잘 챙겨줬다. 난 그 친구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단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상병 중에도 없다. 같은 병장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팀이니까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상병 중에도 없다. 왜냐면 그 상병 중에 한 명이 또 우리 팀의 제 부사수 상병인 거예요. 그 친구는 절대 아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했어요.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끄러운 줄 알아라. 간부진들이 당신들이 지금 잘못이 있는 부분인데 왜 갑자기 소대 내 폭력으로 몰아가느냐. 부끄럽지 않냐고 제가 진짜 대놓고 얘기했어요. 제가 말년 병장 때였는데. 그래서 나는 육군교도소 가서 내 뭐 주민등록에 빨간 줄이 꺼인다. 난 절대 못 참는다. 이거 전부 다 공론화 시킬 거다 나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나 뭐라 하냐면, 그러면 군기교육대라도 가라. 누군가는 처벌받아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누군가가 처벌받아야 된다면 휴가 전후 사정도 알아보지 않고 휴가를 내준 간부진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냐.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솔직히 말해봐라. 너도 애 때린 적 없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언제 있었냐면, 제 동기가, 제가 나이가 좀 있고 이제 동생뻘 되는 동기인데 이 친구가 다른 팀이에요. 다른 팀원의 그 팀의 막내가, 근데 제가 소대를 전체를 책임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였는데 그때는 제가 팀이 아닌 다른 팀도 제가 이렇게 뭔가 지시를 내리고 해야 돼요. 소대를 끌어가려면. 근데 이제 요 놈이 제가 뭔가 지시했는데 자기 팀장이 저하고 동기인데 반대로 하라고 지시를 해버린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동기하고 제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기가 저를 물먹이려고 하는 행동인데 사실은 그 팀의 막내는 잘못이 없죠. 근데 병장 앞에서 일병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딱 거부하듯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게 제 군생활 중에 유일한 이 손찌검이었어요. 저는 훈련 나가서 사격 훈련 나가거나 제가 유격 조교를 할 때도 절대 안 때렸어요. 저는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차려는 줬지만 얼차려는 그건 합법적인 규정 하에서 준 거고 때리는 거는 그때가 한 번 있어요. 그냥 생각해보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거 봐라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랑 지금 이 친구가 밖에 나가서 지금 막 탈주국을 벌이고 휴가 복귀를 안 하고 그 친구를 데리고 간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희생양이 필요하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기교육대를 가라 이라는 거예요. 좀 군기교육대도 못 가겠다 이랬어요. 이제 저한테 뺨을 맞은 친구가 그것을 공론화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만약에 저한테 그걸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그건 책임지겠다. 당연히 군기교육대 가라면 가겠다 이랬어요. 근데 이 관련도 없는 사건, 그리고 그 친구는 저를 진짜 친형이라고 생각하고 따랐고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떠한 가혹행위도 한 적이 없는데 왜 제가 책임져야 되냐. 심지어 다른 팀인데. 그래 군기교육도 못 간다고 전 버텼어요. 그랬더니 이제 간부진들 생각에는 중대장이나 소대장, 저는 이제 그때 정말 실망했던 게 사실은 부소대장님이었어요. 소대장하고 중대장도 저는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학사장교나 육사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단기 과정으로 오는 장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사실은 겁이 나는 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책임감 있는 의식을 솔직히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한 말로. 솔직하게. 이거는 병사의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때 느낀 점은 그랬어요. 그랬는데 부소대장님은 되게 저희가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이게 부사관이죠. 부사관이신데 상사님이셨어요. 30대, 지금 생각해보면 30대 중후반인데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죠. 저한테 큰형님 되는 뻘이었는데 되게 과묵하신데 되게 책임질 줄 아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뭘 잘못해서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나서서 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부분을 바로 잡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가만히 침묵하시더라고요. 와, 그때 너무 배신감 크게 느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군기교육대도 절대 못 가겠다. 나는 이제 내가 그때 당시 때는 이제 공직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던 시기니까 나는 그렇게 기록이 사소하게라도 남는 게 절대적으로 안 된다. 나는 그거 못 받아들인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 저놈은 잘못 건드렸다가 뭔가 문제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기갑부대다 보니까 배수로 하수로, 그러니까 뭐 공사를 수시로 했어야 돼요. 폭이 저기서부터 저 끝까지 되는 폭인데, 하여튼 길어요. 긴데, 그거를 호박돌을 전부 다 이만한 거 있죠. 포크레인으로 싣고 와가지고 돌을 한 명이서 안으면 진짜 겨우 들 수 있을 정도, 두 명이서 겨우 들 수 있는 돌 크기로 전부 다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부 사바나 주고는 양 흙을 파내서 그 돌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공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벌이었어요. 군기교육대가도 제가 못 받아들인다니까. 전 그건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왜? 제가 어쨌든 제가 한 대 때린 건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사건의 본질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문제가 돼서 뭔가 공론화가 일어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어쨌든 생각해 보니까 한 대라도 때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게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동기한테 화를 내야 되는 건데, 그 동기의 말을 일병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팀장이 그렇게 하라면 까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그 친구를 때린 거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사과를 했어요. 부르다가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네가 만약에 소대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 팀장 이름 얘기하면서 지시 바로 정면으로 반박을 해버리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냐고 좀 이해를 해달라 하면서 이렇게 풀었어요. 그때 풀었고, 어쨌든 제 잘못도 있어서 이제 그건 했어요. 근데 부소대장님이 오셔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야, 그거 좀 똑바로 해봐라 이러면서 이러는데, 와, 배신감이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제가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든 시기에 군대를 갔고, 군대가 오히려 저한테 힐링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느끼고 배운 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큰 축으로 했던 게 부소대장님이었는데, 와, 딱 그렇게 행동하시는데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제대하고 나서 직업 군인들에 대해서 되게 좀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진짜로. 비겁한 인간들이다.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했는데, 제가 이제 검도장에서 이제 조교 활동하고 수석 지도 사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업 쪽에서 제가 다양한 이제 퇴직하신 직업 군인분들을 코칭하면서, 제가 이해도가 넓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과연 가정이 있는 부소대장님이 그렇게 부대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은 시기에 그 사건이 터졌다면, 과연 간부진 등에 누가 희생양이 됐을까? 뻔하거든요. 가정이 있는 분이 그렇게 불명예 제대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저 같아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고민을 했던 게, 과연 어떤 조직체 내에서 간부 또는 관리 직군의 역할과 의미가 뭘까? 간부진이나 관리 직군은 월급을 많이 받아요. 맞죠? 왜 월급을 많이 줄까요?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라서 그래요. 어떤 결정에는 책임이 수반돼요. 그 다음에 관리라는 건, 조직 내 관리라는 건 그 조직 구성원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그 조직 구성원들이 뭔가 화합을 해서 일을 잘하게끔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간부직이나 관리직군의 본질적인 역할은 해당 필드에서 활동하는 실무진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리스크, 부담,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책임을 지는 자리. 그래서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거고, 그래서 권위가 부여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 간부나 관리직군은 사실은 간부나 관리직군이라고 보기 힘들죠. 저는 그 사건에서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어요. 책임을 지는 간부가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 사건의 본질은 뻔한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고 쳐가지고, 결국은, 근데 그 친구가 육군교도소 안 갔어요. 저희는 육군교도소 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부대 내 갈굼을 못 이겨서 탈영한 거로 축소됐고, 그 다음에 그 친구는 그냥 군기교육대를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기 직전에, 일주일 전인가 부대를 복귀했어요. 그것도 웃기죠? 진짜 그 친구 만나면 다 죽일 거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이놈이 사건이
않게 이제 축소하려는 게 이해관계가 떨어져서 이 친구가 이제 고참들이 괴롭혀서 나간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된 거예요. 나중에 와서 이제 부대원들은 다 죽일 듯이 이제 이놈 오긴 와봐라. 온다고 어디 감이 오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한번 얘기해 보겠다 해가지고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자기는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여자친구가 그렇게 됐는데 너무 화가 났고 일시적으로 이성을 잃었다. 그리고는 이제 한 3일째인가부터 갑자기 헌병들이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라. 부대 내 혹시 가혹행위가 없었냐? 가혹행위 때문에 그런 행동을 벌인 게 아니냐라고 자꾸 질문을 하더니 가혹행위 한 사람 명단을 적으라고 했고 갑자기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데 제가 네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도 들은 바가 있으니 그때 사건의 진행 상황을 들은 바가 있으니 어느 정도 개연성은 있겠다. 어쨌든 네가 지금 다시 왔고 부대 생활을 해야 되고 소대원들이 너 진짜 원수 보듯이 한다. 근데 네 말을 믿고 소대원들이 잘 지냈으면 오히려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그렇다더라 이러면서 그냥 잘 지내라. 사고 치지 말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어차피 20년이 지난 거고 이거 뭐 누가 맞니 안 맞니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리고 그거 때문에 뭐 피해를 본 분도 없어요. 저희들 뭐 이제 강제 노동한 거죠. 그죠? 근데 그거는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대 때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벌은 받아야죠. 당연히. 그래서 뭐 이 사건을 제가 공론화 시키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프닝이에요. 20년 지났지만. 근데 제가 이 사례를 얘기하는 건 우리 사회에 어느 조직체든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희생양을 만들어버리고 아래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고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면피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간부가 어떤 관리 직군이 존경받느냐. 책임을 질 줄 아는 간부 관리 직군이 존경받고 그 사람들이 리더십이 있어요. 자기 언행에 있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자기의 관리하는 밑에 부하들을 통솔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부하들의 잘못도 감싸주는 게 아니라 벌을 줄 건 벌을 주되 자기가 통솔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사람,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존경받아요. 그래서 어떤 테스트가 진행되든지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경찰 간부 후보 시험이나 아니면 7급, 6급 또는 특채 5급 아니면 행정고시 준비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당신들은 초급 간부로 간다. 초급 간부로 갈 때 마음가짐은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본질에 충실하자. 냉장고처럼. 본질에 충실할 때 어떤 시험의 형태로 진행이 되든지 내가 유형 또는 무형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심사를 진행하는 면접관 또는 테스트 진행자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일단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군의 본질에 충실할 때 그리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그게 은연중에 표현이 돼요. 일부러 어필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마인드를 그렇게 먼저 딱 잡아놓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자신이 없으면 이런 직에 도전하지 마세요. 그걸 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취지였습니다. 앞에 사례는 다시 얘기하지만 그걸 뭐 공론화 시키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20년이나 지났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때 벌을 받은 부분은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거였어요. 예. 돌 나르고 막 장갑이 하루 동안에 8개가 빵꾸가 났어요. 나중에 세면을 바를 때 그거를 손으로 발라야 됐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다 나고 세면독이 있어요. 세면독 아세요? 일주일 동안 세면을 다 만져야 되니까 돌 나르고 세면 바르고 하니까 손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 약간 격해졌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직업 군인 분들 중에 일반 병사로 군생활 하는데 뭐 그렇게 길지도 않은 시간 군생활 한 거 얘기하냐 이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1년은 어떤 사람에게 10년이고요. 어떤 사람한테 하루는 어떤 사람한테 1년이에요. 내가 그 시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냈냐가 달라요. 그래서 일반 병들이 보내는 군생활의 그 농도는 간부들이 생각하는 군생활의 농도하고 또 달라요. 제가 말하는 농도는 훈련 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 간부들은 군의 간부분들은 일반 병사를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간부분들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서 일반 병사들이 존경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고, 일반 병사들도 단기 하사든 단기 장교든지 간에 우리를 통솔하는 리더로서 최소한의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지금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때는 좀 그게 아쉬웠어요. 우리 때 옛날에는. 아니면 뭐 다른 데 다 그랬는데 제가 있던 곳만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아까 그런 에피소드가 공론화되길 바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거창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